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르 가든이 화려한 조명으로 토요일 저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열리는 서울고 3학년 7반 동창회 장소였어요. 입구부터 명품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동창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어요. 야, 진서가 정말 오랜만이다. 명품 시계를 찬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지금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너도 살 많이 쪘네.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야. 하하, 너야말로 완전 성공한 모습이네. 진석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 시계 진짜 비싸 보인다. 이거 작년에 승진 기념으로 산 거야. 3천만 원 정도 했나? 현우가 으스댔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여자 동창들도 서로의 옷차림을 품평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선아, 그 가방 에르메스 맞지? 완전 예뻐. 고마워. 남편이 승진 기념으로 사준 거야. 우와, 진짜 부럽다. 얼마나 했어? 1,000만 원 조금 넘었나? 정확히는 기억 안 나. 미선이 교묘하게 자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동창들이 모였어요. 모두들 서로의 성공 스토리를 과시하듯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년에 집을 샀어. 강남 아파트로. 와, 대박. 몇 평이야? 32평인데 20억 정도 했나? 진짜 대단하다. 의사가 된 친구, 변호사가 된 친구, 사업가가 된 친구들이 각자의 성취를 자랑했어요. 레스토랑 안은 온통 성공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8세가 된 태민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청바지에 색이 바랜면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신발도 몇 년은 신은 듯 낡아 있었습니다. 태민의 등장과 함께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동창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30년 전 그 가난했던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았어요. 태민이구나. 반장이었던 상현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동창과 대화를 시작하며 태민을 외면했어요. 태민은 조용히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의 주변으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마치 그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태민이 앉아있네. 한 여자 동창이 다른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네. 불쌍하다. 조용히 해. 들릴까봐. 다른 친구가 태민을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옛날에도 늘 저런 옷 입고 다녔잖아. 태민은 혼자 앉아 물잔을 들고 있었어요. 주변의 화려한 대화 소리가 그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동창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성공담에 빠져들었어요. 태민의 존재는 그들에게 불편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가난했던 학창시절, 그리고 지금의 성공한 자신들.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못했던 애가 누구였지? 태민이 아니야? 맨날 졸고 있었잖아. 그래, 맞다. 집안이 어려워서 맨날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었지. 그들의 대화가 태민의 귀에 들렸어요. 태민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런 존재였구나. 레스토랑의 웨이터가 태민에게 다가와 메뉴를 건넸어요. 태민은 조용히 가장 저렴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파스타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받아들고 갔어요. 그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비싼 스테이크를 주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규 스테이크 2개. 저는 랍스터로 할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동창회는 점점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태민만은 여전히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마치 그가 이 자리에 없는 것처럼. 야, 현우야. 요즘 주식 투자는 어때? 아, 좀 벌었지. 작년에 삼성전자로 5천만 원 정도 수익 봤나? 와, 대박. 나도 좀 가르쳐 줘. 주변에서 돈 자랑이 계속되었어요. 태민은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도, 할 생각도 없었어요. 어차피 관심도 없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태민아, 너는 요즘 뭐 해? 한 동창이 의무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저기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 태민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힘들겠다. 그 동창은 대충 대답하고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태민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가슴 속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동창들은 점점 태민을 의식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의 가난이 전염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어머, 저 사람 누구야? 우리 반 맞아? 태민이잖아. 옛날에 집안이 어려웠던. 아, 맞다. 그런데 아직도 저렇게 사는구나. 속삭이는 소리들이 태민의 귀에 들렸어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태민의 초라한 모습이 더욱 대조되어 보였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사진 찍자. 현우가 소리쳤어요. 동창들이 모두 모여 기념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태민을 부르지 않았어요. 태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민이도 같이 찍을까? 한 동창이 말했지만 다른 누군가가 말렸어요. 아니야, 우리끼리 먼저 찍자. 태민의 가슴이 또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완전히 배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태민 주변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야, 너희 기억나? 우리가 고3 때 수학여행 갔던 거. 아, 그때 정말 재밌었지. 태민이는 못 갔었지. 집안 사정 때문에. 아, 맞다. 그때 혼자 학교에 남아 있었네. 또다시 과거의 아픈 기억이 화제가 되었어요. 태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시절의 상처가 되살아났어요. 그때 정말 불쌍했지. 혼자 교실에 앉아 있는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안쓰럽다. 그들의 말에 태민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동정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해졌어요. 동창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어 앉았지만 태민의 주변만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 한 동창이 태민 옆자리에 가방을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실제로 앉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명백히 자리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태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피할 줄은 몰랐어요. 서빙되는 음식들은 모두 고급 요리였습니다.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였어요. 동창들은 와, 이 레스토랑 정말 좋다. 음식 진짜 맛있네.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태민은 조용히 음식을 먹었어요. 맛있었지만 주변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밥 먹어본 지 오래됐다. 태민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길에 태민은 동창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태민이 좀 불쌍하지 않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원래 집안이 어려웠잖아. 우리랑은 급이 다르지. 맞아. 여기 오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들의 말에 태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그들에게 동정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동등한 친구가 아니라 불쌍한 존재로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태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왜 여기 온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여전히 그를 그때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니 동창들의 성공 자랑이 더욱 심해져 있었어요.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 의대에 붙었어. 와, 대박. 진짜 축하해. 사교육비만 억대 들어갔지만 그래도 보람있다. 태민은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자신도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태민아, 너는 결혼했어. 한 여자 동창이 의무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태민이 대답하자, 아, 그렇구나 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태민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주변의 화려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그에게는 고문 같았습니다. 자신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태민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였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혼자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태민은 반에서 가장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매일 도시락 대신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태민아, 너 또 라면이야? 그때도 현우는 태민을 놀렸어요. 우리는 엄마가 도시락 싸주는데 너는 맨날 라면만 먹네. 다른 아이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라면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린다던데. 그러게 키도 안 크고. 친구들의 놀림에 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마다 교실 한쪽에서 혼자 라면을 먹는 태민의 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김밥, 계란말이, 과일까지 들어있는 화려한 도시락들이었습니다. 태민은 그런 도시락이 부러웠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시 태민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방과 후에는 치킨집에서 일했어요. 친구들이 PC방에서 게임을 할 때 그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야, 태민아, 너 왜 맨날 일만 해? 진석이 말했지만 태민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매일의 생존이 더 급했습니다. 미안, 나는 일 때문에 못 가. 태민이 말하면 친구들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점점 부르지 않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소외되어 갔습니다. 수학여행을 갈 때도 태민은 가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태민이는 안 가나? 글쎄, 집안 사정이 어렵다던데. 아, 그렇구나. 불쌍하다. 친구들의 대화가 태민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태민은 불쌍한 아이로 취급받기 시작했어요.
동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학여행 당일, 태민은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텅 빈 교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자신만 혼자였어요. 그때의 외로움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졸업식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었어요. 하지만 태민의 부모님은 일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태민아, 미안하다. 아빠가 공장에서 못 빠져나와서. 전화로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아빠. 이해해요. 태민은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태민은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가족들과 함께 떠났고 교실에는 태민만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태민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나중에 성공해서 꼭 이런 일이 없게 하자.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은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창회에서도 그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현우는 여전히 태민을 그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민이는 별로 변한 게 없네. 그가 다른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정말 그래. 아직도 저런 옷 입고 다니다니.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다들 성공했는데 저 친구만 그대로네. 태민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동정 어린 눈빛, 무시하는 표정, 불편해하는 모습들. 모든 것이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태민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동창들은 의도적으로 태민을 피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기억나? 우리가 고2 때 체육대회 할 때 한 동창이 말했어요. 아, 그때 우리 반이 1등 했었지. 맞아. 정말 재밌었어. 태민이는 그때 뭐 했더라? 아, 맞다. 일 때문에 못 왔었지. 또다시 태민이 빠진 추억이 화제가 되었어요. 태민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들의 추억 속에 자신은 항상 없었어요.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집안 사정 때문에 항상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태민이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한 동창이 말했지만 그 말이 더욱 아팠어요. 위로인지 놀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뭔가 아쉽긴 했지. 반 애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태민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쳤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학창 시절의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지 못했어요. 친구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과 생존에 매여 있었어요. 우리 반에서 제일 열심히 산 애가 누구야? 현우가 물었습니다. 글쎄, 다들 열심히 살았지. 그래도 태민이가 제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맞아, 맨날 이랬잖아. 지금도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들의 말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열심히 산다는 것과 성공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태민은 열심히 살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었어요. 노력은 인정하지만 결과가 아쉽지. 한 동창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태민의 귀에 들렸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아쉽다니. 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민아, 요즘 힘들지? 한 동창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아. 태민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위로인지 조언인지 모를 말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태민에게는 그 모든 말들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불쌍하게 여겨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태민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성공담들이 귀를 찔렀습니다. 작년에 새 차 샀어. BMW야. 우리는 아파트를 하나 더 샀지. 투자용으로. 아이 교육비가 장난 아니야. 월 500만 원은 나가. 모든 대화가 돈과 성공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태민은 그런 이야기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만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30년 전 그 가난하고 초라했던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들에게 동정의 대상이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레스토랑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태민은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었는데 이렇게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민은 계속 참고 있었어요.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동창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동창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어 앉았지만 태민의 주변만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마치 그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 한 동창이 태민 옆자리에 가방을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태민이 물론이지 하고 대답했지만 그는 실제로 앉지 않았습니다. 가방만 올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명백히 자리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피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 죄송해요. 급한 전화가 와서요. 그 동창이 핑계를 대며 다른 테이블로 갔어요. 하지만 태민은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서빙되는 음식들은 모두 고급 요리였어요.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코스까지 1인당 15만 원짜리 정식이었습니다. 동창들은 와, 이 레스토랑 정말 좋다. 음식 진짜 맛있네. 하며 즐거워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으며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인스타에 올리자. 여기 진짜 유명한 곳이야. 해시태그 뭐로 할까? 샵 고급 레스토랑, 샵 동창회, 샵 성공한 인생.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태민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자신만 이 화려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은 조용히 음식을 먹었어요. 맛있었지만 주변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태민아, 음식 어때? 맛있어? 한 동창이 의무적으로 물었습니다. 응, 맛있어. 태민이 대답했지만 그 동창은 이미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사진 찍자. 현우가 소리쳤어요. 동창들이 모두 모여 기념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한데 모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태민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자, 다들 모여. 하나, 둘, 셋. 사진기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한 장 더. 이번에는 다른 포즈로. 즐거운 웃음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태민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태민이도 같이 찍을까?
한 동창이 말했지만 다른 누군가가 말렸어요. 아니야. 우리끼리 먼저 찍자. 나중에 또 기회 있을 거야.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태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완전히 배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식사 중간중간 동창들의 성공 자랑이 계속되었습니다. 내 회사가 이번에 상장 준비하고 있어. 와, 대박. 주식 좀 사게 해줘. 우리 애가 의대에 합격했어. 진짜 축하해. 사교육비 얼마나 들었어? 우리는 새로 산 아파트가 강남이야. 몇 평이야? 얼마 주고 샀어? 모든 대화가 돈과 성공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태민은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도, 할 생각도 없었어요. 어차피 관심도 없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태민아, 너는 어디 살아? 한 여자 동창이 의무적으로 물었습니다. 동에 살고 있어. 태민이 대답하자 동창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동은 서울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동네였습니다. 아, 거기. 전세야? 응. 얼마 정도 해? 그냥 적당히. 태민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동창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식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분당에 살아. 40평 아파트인데 전망이 정말 좋아. 다른 동창이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분당, 거기 비싸지 않아? 응, 좀 비싸긴 하지. 20억 정도 했나? 와, 대단하다. 또다시 부러워하는 감탄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태민은 그 대화를 들으며 더욱 위축되었어요. 자신과 그들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길에 태민은 동창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태민이 좀 불쌍하지 않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원래 집안이 어려웠잖아. 노력은 했는데 운이 안 따랐나 봐. 우리랑은 급이 다르지. 맞아. 여기 오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15만 원이면 그 사람한테는 큰 돈이지. 그들의 말에 태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그들에게 동정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동등한 친구가 아니라 불쌍한 존재로만 여겨지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태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온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여전히 그를 그때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같은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계층이 되어버렸어요. 레스토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니 동창들의 성공 자랑이 더욱 심해져 있었어요. 우리 회사 올해 매출이 1,000억 돌파했어. 와, 대박. 보너스 많이 받았겠다. 그럭저럭. 작년보다는 좀 많이 받았지. 사업은 어때?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우리는 괜찮아.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어. 성공담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태민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자신만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민아, 요즘 일은 어때?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살고 있어. 태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힘들겠다.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위로인지 조언인지 모를 말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태민에게는 그 모든 말들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불쌍하게 여겨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한 동창이 말했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태민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태민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어요. 동창들은 의도적으로 태민을 대화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마치 그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야, 기억나? 우리가 졸업 후에 처음 만났을 때. 아, 그때 10년 전 동창회. 맞아. 그때도 재밌었지. 다들 젊었었는데 벌써 이렇게 됐네. 또다시 태민이 참석하지 못했던 과거 동창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도 태민은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태민이는 그때도 못 왔었지. 응, 바빴나 봐. 항상 바쁘더라. 그들의 말에는 미묘한 비꼬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바쁘다는 것과 성공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태민은 바빴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태민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자신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태민에게는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고급 식기들. 모든 것이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런 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창들은 점점 더 신이 났습니다. 술이 들어가면서 과거 추억담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민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그 시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된 게 누구야? 현우 아니야? 대기업 임원까지 됐잖아. 미선이도 의사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고, 진석이도 자기 사업해서 성공했지.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만 거론되었어요. 태민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태민은 시계를 봤어요. 아직 동창회가 끝나기까지 2시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민이 앉은 구석은 여전히 조용하고 쓸쓸했어요. 그는 마치 유리벽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보이지만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과 자신 사이에 깊은 골을 파놓았습니다. 더 이상 메울 수 없는 간격이었어요. 2차 이야기가 나오자 상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동창들은 태민을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2차는 어디로 갈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강남에 좋은 바 하나 알고 있는데 거기 분위기 어때? 완전 좋아. 칵테일도 맛있고 인테리어도 끝내줘. 좋아. 거기로 가자. 모든 사람들이 흥미를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태민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태민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태민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분위기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바 얼마나 해? 비싸지 않아. 칵테일 하나에 2만 원 정도? 괜찮네. 그 정도면 적당하지. 우리 정도면 그까짓 거 뭐.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태민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칵테일 한 잔에 2만 원이라니. 그것도 그들에게는 적당한 가격이었습니다. 태민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동창들은 이미 2차 장소를 정해놓고 있었어요. 태민아, 우리 2차 가는데.
한 동창이 말을 꺼내다가 말았습니다. 분위기상 태민을 초대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명백했어요. 다른 동창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 나는 집에 일찍 가야 해서. 태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수고했어. 현우가 형식적으로 말했어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 언제 또 보자. 그들의 인사는 공허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계산할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태민이는 따로 할게. 현우가 말했어요. 나머지는 더치페이로 하면서도 태민만은 예외였습니다. 마치 태민이 그들과 다른 계층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함께 계산해도 돼. 태민이 말했지만 현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끼리 할게. 거절당했어요. 함께 계산하는 것조차 거부당했습니다. 그 순간 태민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인지를. 택시비도 나눠내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태민에게는 묻지 않았어요. 그는 지하철을 타고 갈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럼 한 사람당 10,000원씩. 좋아, 그걸로 하자. 태민만 빼고 택시비를 계산했습니다. 완전히 배제된 기분이었어요. 동창들이 2차 장소로 이동할 때 태민은 혼자 레스토랑에 남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하고 인사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있었어요. 태민아, 언제 또 보자. 한 동창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다시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응, 연락하자. 태민이 대답했지만 그 연락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현우가 태민에게 다가왔어요. 태민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그의 말에는 동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 고마워. 태민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응원이라고 하면서 정작 이 차에는 부르지도 않으면서 정말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가 도와줄게. 현우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도 공허했습니다. 실제로 연락하면 피할 것이 뻔했어요. 몸 건강히 지내고 좋은 일 생기길 바란다. 현우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다른 동창들을 따라 떠났어요. 레스토랑이 점점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은 혼자 앉아 남은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3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쓸쓸하게 끝나는 것이 허무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태민을 측은하게 바라봤어요. 혼자 남겨진 그의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손님,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민의 표정이 너무 우울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이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들에게 동정의 대상이었고 함께하기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태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30년 만의 동창회는 그에게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듯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며 태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온 것은 아니었는데, 3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이것뿐이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커플이 태민을 흘끔 보며 속삭였어요.
저분 혼자 계시네. 뭔가 슬퍼 보인다. 친구들이 먼저 간 모양이야. 안쓰럽다. 태미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동정받는 것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이제는 숨 막혔습니다.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태미는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재회가 이렇게 끝나다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팠어요. 그들의 차가운 시선, 노골적인 배제, 동정 어린 말들. 모든 것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서 태미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로 이대로 끝내야 하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볼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동창들이 떠났고 자신만 남았습니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태민이 카운터 직원에게 말했어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계산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레스토랑 안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황급히 달려오고 있었어요. 태미는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매니저는 계속해서 태민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태민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매니저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태민 앞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태민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사장님, 레스토랑 매니저가 숨을 헐떡이며 태민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직 떠나지 않은 몇몇 동창들이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현우와 진석, 미선 등이 출입구 근처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매니저가 왜 태민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사장님? 현우가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이 태민이 맞나? 진석이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태민이었어요. 그 초라한 옷차림의 태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매니저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최고의 VIP룸을 준비해 드렸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창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매니저가 정말로 태민을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장님께서 일반 홀에서 식사하시다니. 매니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네요. 괜찮습니다. 태민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전혀 다른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동창들이 알던 그 소심하고 위축된 태민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개인적인 모임이었으니까요. 태민의 말투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당당했어요. 매니저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일반 홀에서 식사하시다니. 매니저가 거듭 사과했어요. 다음번에는 반드시 미리 말씀해 주세요.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상황을 믿을 수 없었어요. 태민이 이 고급 레스토랑의 사장이라는 것인가? 그 초라한 차림의 태민이?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태민이 실제로는 이게 무슨 미선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음식 맛을 보러 오신 건가요?
매니저가 물었어요. 체인점들 관리차 여러 지점을 돌아보신다고 들었는데. 체인점. 현우가 더욱 놀랐습니다. 이제 조금씩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태민이 단순히 이 레스토랑의 사장이 아니라 여러 지점을 가진 사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르 가든 본사에서도 사장님 방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니저가 계속 말했어요. 전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오셔서 저희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네요. 르 가든. 동창들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더욱 충격받았어요. 르 가든은 전국에 50여 개 지점을 가진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 체인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어요. 설마. 진석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민이 그 르 가든의 사장이라는 말인가. 믿을 수 없었어요. 태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오늘 일은 말하지 마세요. 그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매니저는 더욱 감동했어요. 그냥 개인적인 모임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사장님. 매니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창들은 아직도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현우는 충격이 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태민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대기업 임원인 자신보다도 훨씬 더 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 음식은 어떠셨나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음식은 훌륭했습니다. 태민이 말했어요. 직원들 서비스도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 수준을 유지해 주세요. 그의 말에는 진정한 사업가의 안목이 느껴졌습니다. 동창들이 알던 그 소심한 태민이 아니었어요. 이때 레스토랑 주방에서 수석 셰프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신다는 말씀을 미리 해주셨다면. 그도 황급히 인사를 했어요. 특별 메뉴를 준비해 드렸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직원이 태민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동창들은 이제 완전히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태민이 단순한 레스토랑 사장이 아니라 르 가든이라는 고급 레스토랑 체인의 회장이었던 것이에요. 전국의 수십 개 지점을 가진 대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미선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초라한 옷차림에 속아서 태민을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태민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동창들이 모두 그에게 집중했어요.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이 건물도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태민이 담담하게 덧붙였어요. 이 말에 동창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이 고급 건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었어요. 건물주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현우가 휘청거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깔보았던 태민이 이런 엄청난 부자였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에 신규 매장 후보지 시찰 일정이 있으신데. 매니저가 태민에게 속삭였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업가로서의 바쁜 일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동창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태민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겸손함이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태민은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 놀라움,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특히 현우는 자신이 한 말들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봐서 좋았습니다. 태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자랑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자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민아, 아니, 태민이 형. 갑자기 존댓말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정말 미안해. 괜찮습니다. 태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겸손한 모습에 동창들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속물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외모와 옷차림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자신들이 한심했습니다. 사장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레스토랑 밖에서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최신형 벤츠 S클래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그 차를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정말로 태민이 대단한 성공을 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미선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태민아, 우리가 정말 미안해.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하지만 태민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태민이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가난했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의 말에 동창들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자는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동창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속물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외모와 옷차림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자신들이 부끄러웠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태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동창들이 모두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저는 르 가든 외식 그룹의 회장입니다. 태민의 말에 현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르 가든은 전국에 50여 개 지점을 가진 대형 외식 체인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어요. 연 매출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외에도 강남과 여의도에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태민이 담담하게 덧붙였어요. 이 말에 동창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레스토랑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진석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 르 가든이? 네, 맞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 전에 작은 음식점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15년 전이면 태민이 30대 초반이었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이미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동창들이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있을 때 태민은 벌써 창업에 뛰어들었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태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하고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죠. 그의 말을 들으며 동창들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태민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가난한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어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검소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비싸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니저가 태민에게 속삭였어요. 사장님, 오늘 저녁에 신규 매장 후보지 시찰 일정이 있으신데. 아, 그래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민이 시계를 봤습니다. 바쁜 일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태민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 놀라움, 그리고 깊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현우는 자신이 한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봐서 좋았습니다. 태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자랑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자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민아, 아니, 태민이 형. 갑자기 존댓말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정말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태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무례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미선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미안해요, 태민아.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태민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태민이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가난했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의 말에 동창들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속물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태민은 매니저에게 말했어요. 오늘 이분들 계산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야, 태민아. 그럴 필요 없어. 현우가 급히 말했지만 태민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2차 가는 곳도 저희 계열사로 안내해드리세요. 옛 친구들인데 당연한 거죠. 태민의 배려에 동창들은 더욱 미안해졌어요. 자신들이 그를 그렇게 대했는데도 이렇게 챙겨주다니. 매니저는 즉시 알겠다고 하며 VIP 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VIP 전용 라운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고급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동창들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태민이 이제는 자신들을 최고급으로 대접해주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현우에게 건넸어요. 혹시 사업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에는 르가든 그룹 회장 강태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가 그 명함을 받으며 손이 떨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태민 회장님. 그냥 태민이라고 불러주세요. 태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30년 친구잖아요. 그의 겸손한 모습에 동창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석 씨도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태민이 진석에게도 명함을 건넸어요. 정말 고맙다, 태민아. 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 씨, 남편분이 의사시라고 들었는데. 태민이 미선에게도 관심을 보였어요. 저희 그룹에서 의료진 건강검진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혹시 협력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모든 동창들에게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모습이었어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사장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태민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30년 만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움이나 원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태민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떠났어요. 태민이 떠난 후 동창들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나 컸어요. 그들이 무시했던 그 초라한 친구가 실제로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진석이 중얼거렸어요. 모든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현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태민이가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전혀 자랑하지 않았잖아. 오히려 우리를 배려해줬어. 미선이 말했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겸손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매니저가 동창들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께서 VIP 라운지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최고급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동창들은 태민의 배려에 더욱 감동했어요. 자신들이 그를 그렇게 대했는데도 이렇게 챙겨주다니. 오늘 밤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자는 겸손하다는 것을. 태민의 모습은 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동창들은 VIP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계속해서 태민 이야기만 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태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우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큰 교훈을 얻었어. 사람은 정말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미선도 남편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환자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해.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무시하면 안 돼. 그날 밤 모든 동창들이 같은 생각을 했어요. 태민에게서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을 보았다고. 겸손하고 배려심 깊고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민의 모습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주었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30년 만의 동창회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기며 끝났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큰 기회를 놓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자는 겸손하다는 것을. 태민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창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었어요.